두 번째는요, 주거용 부동산 입찰 때 구성 요소 하나, 둘, 셋, 넷 중에 다섯 번째 전세권이 등기된 건 입찰하는 방법을 좀 해드릴게요. 아셨어요? 여기서 별표 한 3개 쳐놓으세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일단 한번 봐봅시다. 전세권은 일단 말소 기준권리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언제 되냐가 중요하죠. 말소 기준권리가 되면은 없어지는데 말소 기준 되지 않으면은 그 돈을 여러분께서 다 물어주거든요. 자,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전세권이 나오죠. 그러면요, 2월 2일 날 A가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1억 원에. 가장 먼저 등기된 돈하고 관련된 권리는 이 가부 1억짜리를 우리 여러분께서 7천에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등기된 돈하고 관련된 권리는 낙찰된 금액을 배당받고 소멸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잠깐 여기서 변형을 줘보게요. 근저당 한번 비교를 해보게요. 근저당과 전세권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2월 2일 날 B가 전세권 1억 원. 역시 가부 부동산을 여러분께서 7천에 낙찰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근저당은 이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된 권리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 낙찰받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면은 이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된 권리자에게 낙찰된 금액은 언제나 이 낙찰된 돈 있죠. 이것은 독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독약을 먹은 권리는 무조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부 부동산을 낙찰을에게 깨끗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경매는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근저당이 낙찰된 금액을 배당하고 소멸했기 때문에 이후에 가압류도 있을 것이고 압류도 있겠죠. 이 모든 권리는 따라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 말씀드린 바 있죠. 야치 이 경매대기 잘 들으세요. 이 경매대기 이전에 등기 후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자들은 법원에서도 A가 가부 부동산에 1억 원을 불려고 근저당했구나. B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했구나. C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별도로 또 이 부동산이 경매되면은 낙찰돈을 받아가려면은 배당 요구를 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즉 경매되기 이전에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자들은 내 돈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낙찰된 자동으로 주고 없애버립니다. 오케이? 응? 얘가 내 돈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낙찰된 금액을 주고 없애버린다고. 이유는 가부 부동산을 낙찰받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일로 와봅시다. 이 비전세권도 역시 다음날 3월 3일날 C가 가압류를 했다 치고 하나만 합시다. 이 전세권 역시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된 권리죠. 그죠? 근데 이 전세권자가 내 돈 경매가 됐는데 내 돈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낙찰된 금액을 주고 없앤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전세권만은 예외예요. 여기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모든 경매의 절차가 경매, 즉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자들은 법원에서 이미 알아요. 등기 보면은 A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근저했고 B가 1억 원을 받기 근저했구나. 그래서 저 돈을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낙찰된 돈을 주고 없애버린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 또한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 권리일 뿐만 아니라 경매되기 전에 등기되어 있죠. 그럼 법원에서 이거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러면 낙찰 돈을 주고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러한 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증금을 지금 다 날리고 있어요. 전세권은 아니에요. 왜? 이 근저당권자 A는 이 집을 지금 사용해요, 안 해요? 아따,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죠? 그는 은행 직원이 여러분 집에서 삽니까? 안 살잖아. 그런데 A, B는 이 집에 살아 안 살아? 살고 있다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근저당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낙찰 주고 없애버리지만은 전세권자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돼.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됐다. 그럼 돈 받고 나갈 거냐? 아니면 계속 살 거냐라고. 이걸 놓쳐서 보증금을 다 날리고 있어요, 지금. 왜? 민사집행법 148조.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권리자들은 내 돈 주세라고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낙찰 등기를 주고 없애버립니다. 그럼 얘는 1억 중에서 7천밖에 못 가져오고 얘는 하나도 못 가져, 얘도 하나도 못 가졌죠. 그래도 다 없어져요. 오케이? 따라서 이 전세권 역시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됐죠. 그럼 법원에서 알아 몰라? 알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낙찰을 주고 없앤다. 이 식으로 입찰했다. 이걸 다 덮은 것이에요. 전세권은 안 없어집니다. 왜? 근저당권자는 그 집에서 그 집을 담보로 잡은 아파트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전세권은 사용하고 있잖아. 성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박순영 씨? 박순욱 씨. 박순욱 씨가 살고 있어, 이 아파트 전세로. 1억에. 지금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어. 1억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5천에 낙찰됐어. 그럼 5천만 원 주고 내쫓으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안 억울해? 이보다 더 억울한 일 없죠. 그러면은 다 똑같이 근저당권자도 억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근저당권자는.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살기 때는 물어봐라. 그래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됐다. 네 보증이 얼마냐? 1억이다. 근데 5천 낙찰했다. 그 돈 받고 나갈래? 계속 사용할래? 라고 물어보라고 해. 그래서 계속 산다면은 낙찰자가 그 돈 다 물어주고, 돈 받고 나갔다면 얼마에 낙찰든 낙찰 돈 주고 내쫓습니다. 전세권자는 절대 배당 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약간 이해되셨어요? 왜 근저당은 배당 안 해도 해준다? 이 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얘는 사용한다. 그래서 낙찰돈을 주고 없애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전세권자한테 물어봐라. 명심하세요. 근데 경매가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 전세권자는 임차인한테 배당하시라고 통지서가 가지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이 나라에서 통지서 오면은 잘했든 잘못했든 하라는 대로 하지요. 해 안 해? 그래서 모든 다 날린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영상 찍을 때 이 말은 못하겠는데 하라는 대로 하지 마. 내가 모르면 그렇게 당하게 돼 있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만큼은 알고 가시고, 주변에 혹시 전세권 등기하신 분 있으면요, 절대 배당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야 내 재산을 지킵니다. 제발 좀 설치 좀 마세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런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저당은 담보로 잠부든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얼마에 낙찰됐든 돈을 달라고 배당하든 안 하든 낙찰 돈 주고 없애야 한다. 더 큰 목적이 낙찰자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안 그러면 경매 진행을 못해. 이해되셨죠? 그러나 가장 먼저 등기되는 권리가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자는 그 집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자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전세권자가 낙찰된 금을 받고 돈 받고 나가겠다면 낙찰된 금을 주고 없애고, 살겠다고 하면은 그 돈은 낙찰자가 물어줘라. 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달라요. 한번 그럼 전세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전세권 중요해요. 봅시다.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질문들 안 내. 궁금한 거 없어요? 이것만 좀 알고 하세요. 첫째, 2월 2일 날 A가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 집에서 한다는 얘기죠. 잘했어 못했어요? 전세권 가장 안전한 권리 같은데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 전세권 등기보다도 우리 주택임대차법 3조 6에 보면은 확정일자는 제도가 있죠. 그걸 받아 넣으신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후에 3월 3일 B가 가압류를 했어요. 1억 원에. 잘 들으세요. 이 가부집이 경매돼서 을이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경매가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원에서는 이 전세권자, 얘는 배당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요? 경매되기 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자. 이 역시 경매된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자지만은 이 집을 사용했기 때문에 A한테는 배당료 하세요. 낙찰된 금액을 배당받고 나가고 싶으면은 배당료가 하세요라고 배당 통해서 옵니다. 그럼 판단을 잘해야 돼. 지금 내가 1억에 살고 있는데 얼마에 낙찰될 것 같지? 옆집 보니까 똑같은 규모 부동산이 1억인데 보통 6,000에 낙찰돼. 그럼 배당하면 돼, 안 돼? 큰일 납니다. 자, 7천에 낙찰됐는데 이 A가 법원에서 배당료 하라니까 알겠습니다고 배당 요구를 해버렸어요. 배당했다는 말은 나는 돈 받고 나겠다는 얘기죠. 그럼 법원에서는 7천 줘, 안 줘? 7천 주겠죠? 줘, 안 줘? 돈 주라고 그랬잖아. 근데 얼마요? 아직 3천 못 받았죠? 이 돈은 낙찰자들이 물어줘, 안 물어줘? 안 물어주고 7천만 받고 내쫓깁니다. 그러면은 배당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A는 그랬는데 B 역시 2월 2일 날 B라고 칩시다. B 역시 전세권 설정해놓고 이 집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세권은 사용하는 영입물건이죠. 경매도 칠 수 있는 담보물건이자 영입물건의 권리 하나 고르시면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영입물건은 그분은 사용수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그랬죠.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영입물건
소유권이면서 경매 칠 수 있는 담보물건 하나 고르세요. 그럼 뭐이다? 전세권. 전세권은 그 부동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매 치기도 하고, 근저당은요 오직 경매만 치고, 지상권은요 오직 사용만 하고, 이와 같이 권리들이 구분이 됐는데 유일하게 그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경매까지 칠 수 있는 권리자는 딱 전세권 하나. 그래서 이 전세권이 등기된 집에 3월 3일날 시가 감면했다. 잘 들으세요. 1억 원. 이 가부집이 경매돼서 역시 7천에 낙찰됐다 칩시다. 근데 이 A는 내 돈 달라고 배당했죠. 그런데 B는 배당했다 안 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 경매되면 낙찰된 돈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의사표시죠. 근데 얘는 했다 안 했다? 아니. 그럼 이 돈 줘 안 줘? 아니. 그럼 얘한테 주겠죠? 그죠? 낙찰된 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약. 독약을 먹은 너는 없어져라. 그래서 이 물건에서 말속이 뭐? 감유. 이건 말씀이 된다 안 된다? 이 1억은 어떻게 된다? 낙찰자가 고스란히 인수한다. 그러면은 1억짜리 오피스를 7천에 낙찰 또 1억을 물어주죠. 그건 얼마? 1억 7천만 원에 1억짜리 부동산을 사게 되더라. 그래서 보증금 날리고 뒤지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뒤지게 입찰 많이 합니다. 됐어요? 따라서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배당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당 요구를 한 걸 입찰하고,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배당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당 요구 한 것을 입찰하고.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근거는 이 두 개 있죠. 우리 민사집행법 91조 사망에 근거합니다. 사망의 법문과 단서 이게 나와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은 배당 받고 소멸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근거는 우리 민사집행법 91조 사망에 나와서 뒤지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만 더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전세권을 등기하고 사신 분들이 자기가 전세권 등기한 집에 주소 옮긴가 안 옮긴가요? 주소. 택배도 받고 우편물로 받으려면 주소도 굴려해야 되겠죠. 근데 이 주소를 같이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주소를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만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경우. 오케이? 여기도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경우. 이제는 주소를 옮긴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오늘 하이라이트. 자, 봅시다. 여기다 해도 되겠죠?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지우고 해도 되겠죠? 지웁시다. 아, 또 이거 중요해. 잘 해놓으세요. 자, 이제는 전이까지 했어요. 잘 봅시다. 가장 먼저 2월 2일 날 A가 전세권을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전세권은요,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 303조.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권리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시면서 부동산학과에서 아마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십시오. 아셨어요?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론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모 대학 교수님께서 이 전세권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거기 조금 이상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메일로 보낸다. 아직까지 답장이 안 오네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그런 것들 문제점 찾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뭐냐면은 잘 봐요. A 전세권 설정한 집에 우편물도 받고 택배도 받아야 됐죠. 그 이제는 뭐 했다? 전입까지 했어요. A가 뭐예요? 전입. 이것이 가장 중요. 전입. 이후에 2월 3일날 다음날 전입 신고했다 볼게요. 그리고 3월 3일날 B가 가압류를 했다고 칩시다. 이러고 이 집이 가부 부동산이 경매되어서 원리 7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그렇자 이 A가 전세권을 가지고 이건 뭐 했어요? 배당 요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낙찰된 금액을 배당 받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돈 받고 나가겠다라는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에 낙찰이 되든 낙찰된 금액을 배당해 줍니다. 돈 달라고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일단 없어져요. 그런데 아직 얼마를 못 받았어요? 3천 못 받았죠. 이 돈은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했습니까? 소멸한다고 했습니까? 소멸한다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 법부상의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까지 갖춘 경우에는 이 배당 받지 못한 낙찰자 뭐 한다? 인수한다. 이것은 대법원 2010마 900번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입까지 한 경우라면 배당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내 돈 날린다 안 날린다? 또 여러분께서는 저같이 전세권 등기해놓고 전입까지 한 사람이 배당료 했다고 해서 함부로 입찰 들어가면 큰일 난다. 배당 받지 못한 돈은 여러분께서 다 덮어쓰고 오늘 강의 주제는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뭡니까? 낙찰자가 임차는 본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것이 사고예요. 사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동산 경우 사고 가장 대부분은 대항년 임차 전세권자 보증금 내가 무너진 만큼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떤 물건을 입찰하시든 간에 대항년 임차할 때는 그 대항년 임차는 보증금 내가 물어주는지 안 물어주는지를 판단하시고 가장 먼저 전세권이 등기된 물건을 입찰할 때는 그 전세권자 보증금을 내가 물어주는지 안 물어주는지를 반드시 오늘 알려드린 이 공식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 오메 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또 더 해드릴까요? 더 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그럼 더 해줘요? 40분, 30분만 하라고 그러던데. 더해? 그러면 아니 여러분 괜찮으시면 더 해드리고 안 그러면 저도 재미없어 끝내고. 예. 허그. 임차는 보증금을 보증서주기 때문에 이런 집가격이 떨어지니까 허그에서 보증서금 구매 해소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2억짜리
대항이 있다 보니까 2억짜리 아파트에 1억 8천 보증 서줬는데 집가 1억 5천까지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근데 임차는 보증 얼마예요? 1억 7, 8천인데 누가 입찰을 안 해? 안 하고 2천, 3천까지 떨어진 것이에요. 환장한 일이죠. 그럼 거기에서는 1억 8천 보증 서주고 나중에 2천도 했으면 못해. 아예 했으면 못할 정도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항력 행사를 안 할 테니까 제발 입찰 좀 해주세요 라고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입찰하는 방법을 잠깐 해드릴게요. 그럼요. 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예, 임차인이 중에까지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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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가 조금 복잡한 내용 같은데 증액강이 되고요. 또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사업에서 지금 설명이 드린 케이스는 거의 자주 나오지 않는 사례고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내 보증도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인데 보증 증액강 했다. 너무 비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가능한 내용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증 증액강 교라 배워봅시다. 보증 증액에서 중요한 것은 최우선 변제금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데 사례가 조금 복잡한데 실제 나온 사례는 좋을 것인데 그것보다도 우리 질문하신 사람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다른 사례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2월 2일 날 A가 이 집에 전입했어요. 1억 원에. 학정 일자도 받아놓고 경매되니까 학정장에 받아놨습니다. 이거 나오죠? 자, 이것은 대항력. 이것은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배당 받아오겠다는 의사표시. 그죠? 근데 이 돈을 허위에서 아마 보증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보증금 허위에서 다 주고 이 임차 보증금을 허위에서 양도양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3월 3일 날 허위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양수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어요.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이 집이 경매가 됐습니다. 극단 5천. 그러면은 하역에서는 이 A의 임차인걸 그대로 양도양수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허그에서 받겠죠? 우선 5천만 원을 가지고 옵니다. 아직 5천 못 받았죠? 이들은 낙찰자 인수할까요? 안 할까요? 인수한다고 그랬죠? 근데 허그에서 대항 요건 안식 인수조건 변경해서 이걸 인수 안 할 테니까 낙찰자한테 물어주라고 안 할 테니까 입찰하세요 라는 물건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이것이 인수조건 변경 사례 물건. 즉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그런 물건들은 무조건 입찰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아니라 이거거든요. 자, 2월 2일 날 A가 이 임차 보증 반환 채권을 허기에 양도양수했고 임차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니까 뭐 있다고요? 임차권 등기요.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사를 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집이 비어있죠. 그럼 또 임차 넣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3월 3일 날 B라는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올 30에 또 임대차 체결했어요. 경매됐거든요. 7천만 원. 이 돈을 나눠주고 낙찰 받은 사람은 얼마를 인수합니까? 허그에서 계약력을 포기한 물건이 아니라 이 사례는 약간 변형시켜서 임차권, 이거 나와서 그래. 이거까지 마주 좀 해드리려고. 임차권 등기된 집에 들어온 임차인. 누구에게 얼마 배당해주고 낙찰자가 물을 돈 얼마. 이 임차권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경매되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되기 전에 얘는 등기 안 됐죠. 얘는 등기됐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배당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면은 1억에서 얼마 가져왔어요? 7천 가져와. 아직 3천 못 받았죠. 이 돈, 아이! 임차권 등기해놓은 집에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거라니까? 여기서 낙찰이 되었을 때 낙찰은 얘가 가져오겠죠. 왜? 임차권 등기는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또 이 임차권 등기 안에는 이것이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배당해 준다 안 한다? 임차권 등기 배당해 줘요. 근데 보증이 얼마예요? 근데 아직 1억밖에 못 3천 못 가졌죠. 이 돈은 낙찰자가 물어주냐 안 물으냐 문제 생겨요. 물으죠 안 물으죠? 물으죠 안 물으죠? 왜? 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낙찰된 돈을 배당을 받고 대항력이기 때문에 배당 받지 못한 돈은 인수한다.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해주고 마무리 주려고 그런다니까. 문제는 B예요. 이 B는 임차권 등기된 집에 들어왔죠. 해서 전입도 했습니다. 전입한이 뭐예요? 전입신고예요. 당연히 전입신고했죠.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도 받아놨어요.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으면은 5천만 낙찰자 물어주죠. 대항 있어 없어? 대항 있어 없어? 그러면은 낙찰된 돈을 배당 받아올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A가 이미 이 집의 임차권 권리를 등기해놓고 이사 갔지요. 그러나 이 B는 A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B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비임차인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요. 대항력 있다 없다? 대항력 있어요니 아셨어요? 낙찰된 돈이 남은 돈이 충분하면은 우선 변제도 할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만 없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명심해 주실 것. 따라서 낙찰자는 해당받지 못하던 3천만 원과 요돈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덮어 쓰는 대형 사고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 자, 물론 한정 시간 다 해드릴 수 없고요. 가면 2시간 때 했던데 가만히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가장 많이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낙찰 받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낙찰받아서 고생도 덜하고 명도도 영위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알아두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경매는 소리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신 만큼 좋은 물건, 수익성 물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아직 젊고 기회가 얼마 있기 때문에 지금 낙찰 받으려고 목표를 두지 말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시다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확신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